책을 읽어주는 남자 7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것을 왜 당연시 여기는가? 어느 의사가 아침에 병원으로 향하면서 4살짜리 아이를 놀이방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창밖에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던 아이는 실증이 났는지 옆에 놓여있던 청진기를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도 장차 의사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 의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랑스러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진기를 목에 두르더니 센서 부분을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서오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토록 물통을 나르는 일에 얽매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모방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맥도날드에 자주 간 아이는 청진기를 본 순간 그것을 머리에 착용하는 마이크로 알고 맥도날드 직원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대다수가 물통에 나르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9%가 오늘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노도 파이프라인의 위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왜 물통을 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이전에도 파블로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단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브루노에게 파이프라인은 어디에서도 성공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파이프라인은 너무 파격적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브루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물통을 나르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본 어느 자동차 범퍼 스티커가 생각이 납니다. 10만 마리의 쥐가 모두 틀릴 리가 없지.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나르는 일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1억 명이 물통을 나른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람보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열심히 물통을 날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쭉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고 부모님에게 그 길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물통을 나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법을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에 가까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졸업장을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통을 나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물통을 나르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는 물통의 종류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쇠물통을 나르다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플라스틱 물통으로 바뀝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플라스틱 물통은 디지털 물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평생 물통을 나르다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편히 쉴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물통을 날라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오.
그처럼 평생을 바쳐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이 얻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퍼레이드지가 매년 실시하는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가 평균 연간 28,5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이 중 20%는 세금으로 나가므로 순수익은 22,500달러인 셈이죠.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돈으로는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려니 많은 사람은 추가 수입을 절실히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간절히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돌팔구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안에서만 해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물통을 나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통을 나르는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물통을 나르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역시 예전에 물통을 나르던 어머니도 말합니다. 애들이 컸으니 이제 전에 하던 물통 나르기를 다시 시작해야지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도 방학 동안 물통 나르는 게 좋겠어. 그렇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모두들 물통을 나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합니다. 심지어 일벌레라고 알려진 일본인보다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그들이 그만큼 대가를 얻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인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최고이며 가구당 부채는 지난 17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가처분 소득 1달러당 95센트가 부채인 셈이죠. 추가 수입을 필요로 해 이를 선택한 여성의 비율은 1980년대 18%에서 오늘날 4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말 청구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에는 140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